우리 지역의 뉴스 속 뉴스를 전해드리는 뉴스인 뉴스 인터넷 신문입니다. D2뉴스 24의 류호진 대표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충청권 출신의 총리라 해서 지역에서는 관심을 모았던 이완구 국무총리가 고 성완종 회장과 관련해 구설에 올랐단 말이에요. 네, 지금 어떻게 보면 순환의 계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 악재가 계속 터지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충청 대망론이라는 말까지 사실 앞에 붙었었는데요. 이것이 좀 희석되면서 일각에서는 정치 인생의 좀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성완종 전 경남교 회장이 사망 당시 가지고 있던 메모, 이른바 그 성완종 리스트가 발견된 이후에 어제 국회에서는 대정부 질문에서 야당 의원들부터 호되게 좀 집중 포화를 받기도 했습니다. 여기에다 태안의 기초의원들에게 전화를 건 사실도 드러났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지금 어떻게 보면 궁지에 몰리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지난 12일 날 이 새누리당 충남도당 대변인이 이 폭로한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이 총리가 태안 지역 기초의원 2명에게 15통의 전화를 걸어서 성전 회장하고 무슨 얘기를 나눴느냐, 그 전날 성전 회장이 죽기 전에 만난 사람들하고 지금 이렇게 나오는 얘기인데요. 거기에 무슨 얘기를 했느냐 이렇게 따져 물은 것이 지금 화근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이 야당에서는 뭔가 거리낄 일이 있지 않았더라면 왜 그렇게 대화 내용이 궁금했겠느냐 하면서 이완구 총리를 지금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부에서는 지역민들이 이 총리의 섭섭함을 표현한 것이다, 이런 말도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이 서산 태안 지역 같은 경우는 특히 성완종 회장에 대한 어떤 상황이 좀 불리하게 전개되는 가운데 같은 이 충청권 인사들이 도움을 주지 못한 데 대한 이 불만이 지금 표출되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유가 어찌됐든 간에 지역 정가에서는 이 같은 당의 같은 지역 출신 국무총리를 궁지에 몰아넣는 일은 어떻게 보면 이례적인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는 이 충청 맹주로 대망론까지 거론되는 이완구 이 국무총리에게 어떻게 보면은 리더십에 큰 타격을 입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 총리의 해명, 입장도 소개를 해 주시죠. 네, 어제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이 공식적으로 여러 얘기를 했는데요. 고인이 메모에 이름을 남겼고 또 태안군 부의장 같은 경우 자신하고 친분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전화를 해서 어떻게 된 얘기인지 알아보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해명을 했고요. 또 성전 회장과의 어떤 원망 섞인 이야기에 대해서는 국무총리로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국정을 운영하다 보니까 억울한 점이 있으면 검찰에 가서 상세하게 말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원칙론적인 말을 했는데 이게 좀 서운했던 것 같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어제 대전 지역의 선거구 증설과 관련해서 육자협의체가 첫 회의를 가졌는데 관련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어제 이 모임은 지난 2월이었죠. 이 대전 지역 선거구 증설 문제를 놓고 열린 그 관정협의회에서 이제 육자협의체를 발족키로 하고 했는데 첫 어제 모임 자리가 되겠습니다. 어제 협의회에는 권선택 대전시장을 비롯해서 이영규 새누리당 시당위원장, 그리고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시당위원장, 여기에다가 이제 전문가 그룹으로 배재대 최호택 교수, 또 육동일 충남대 교수, 배재대 정현종 교수에서 각 시장과 정당 추천으로 이 전문가들이 참여를 했는데요. 어제 협의회에서는 우선 범시민 대책기구 구성하는 안하고 대전 국회의원 증원 목표를 어떻게 둘 것이냐, 이런 논의가 지금 이뤄진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조만간 선거구 증설과 관련한 시민협의회를 구성키로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기구 이름은 이 국회의원 선거구 증설 대전시 범시민협의회로 정했는데요. 다음 달 중에는 발족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우선 시장과 구청장, 국회의원들, 그리고 시의회 의장, 구의회 의장들, 또 각 정당의 당협위원장들, 또 시민단체 이렇게 참여를 하는데, 다만 시민단체 경우는 어떻게 보면 대전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과 또 단결된 힘을 모으기 위해서 문을 좀 활짝 열어놓고 참여 기회를 넓게 제공한다, 이런 계획을 내놨습니다. 이 밖에 이제 선거구 증원 목표에 대해서는 차후 범심리협의회가 구성되면 결정하겠지만은 유성구 분리 증설을 우선 최우선 목표로 두되
권역별 비례대표 도입 같은 경우는 범시민 협의회를 통해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예. 사회면 사건 사고 소식 가운데는 교통 사망 사고를 낸 아들을 대신해 어머니가 내가 운전을 했다라고 했는데 결국 들통이 난 삐뚤어진 모정과 관련한 사건도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들이 낸 사고를 자신이 어머니가 어떻게 보면 뒤집어 써주려고 하다가 결국 경찰에 덜미를 잡혔는데요. 사고는 지난 10일에 있었습니다. 지난 10일 오전 5시 40분쯤에 아산시 인주면에 있는 한 도로에서 30대 초반의 한 남성이 자신이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중앙선을 넘어서 또 다른 SM5 승용차를 들이받고 그대로 이제 달아난 사고인데요. 이 사고로 사고 차량 운전자가 숨지고 그 여동생이 크게 다쳤는데 사고를 낸 30대 초반의 남성은 인근에 사는 어머니를 현장으로 불러놓고 자신은 집으로 달아났고요. 이 탑승 차량이 안에 있는 상대 차량에는 의식을 잃다 보니까 이런 사실을 몰랐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머니가 운전하자는 걸 어떻게 알게 됐는지요? 네, 우선 어머니가 이제 아들 처벌받지 않게 하려고 이제 출동한 경찰관한테 내가 운전해서 사고 냈다 이렇게 진술을 했는데요. 경찰은 사고가 컸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고 차량의 어머니가 전혀 다치지 않은 점을 좀 수상히 여겼고요. 여기에다가 최초 신고자한테서 운전자가 남자였다 이런 진술을 받아서 결국 이것을 토대로 추궁해서 운전자를 바꿔치기 했다는 자백을 받아냈다고 합니다. 사이언스 컴플렉스 건립 사업이 지지부진한데요. 기초과학연구원 시설도 중요한데 이것도 영향을 받다 보니까 어제 기초과학연구원장이 기자회견을 또 가졌죠. 네, 그렇습니다. 기초과학연구원을 짓는 게 어떻게 보면 주요 핵심 내용인데 핵심이 지금 빠져 있다 보니까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 연구하시는 분이 어떻게 이렇게 나왔나 싶은데요. 김두철 기초과학연구원 원장이 어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미래창조과학부하고 대전시가 이달 안에 이 사이언스 콤플렉스 건립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은 결국 이 IBS 본원 신축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이언스 콤플렉스 건립비 문제로 이 본원 설계하고 착공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이 연구와 상관없는 이슈 때문에 이 발목 잡히는 것은 안타깝다 하면서 이번 달 안에 좀 해결되길 기대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기초과학연구원 IBS 건립 사업은 현재 어느 정도인지도 한번 짚어주시죠. 네, 우선 이 계획은 사실 올해 말부터 2017년까지 한 3,200억 정도를 들여서 엑스포과학공원 안에 부지에다가 신축할 계획인데요. 사실 현재는 IBS는 유성구 전민동에 있는 한 연구센터 일부 시설을 임대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빨리 지어져야 되고 이 연구센터가 빨리 그러니까 IBS 본원이 지어져야지 어떻게 보면은 또 연구원들도 좀 모집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늦어지면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다가 지금 중이온 가속기는 내년 말에 착공을 해서 2021년에 완공할 예정인데 아무튼 이 보조 건물로 계획되는 이 사이언스 콤플렉스가 결국은 500억, 이 당초 이 미래부가 지원하기로 한 500억 중에 300억만 내놓기로 하면서 이 사업이 지금 차질을 빚고 있는 겁니다. 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D2뉴스 24의 류호진 대표였습니다. 자, 플러스 뉴스 시간입니다. 이완구 국무총리 정말 순환의 계절이네요. 청문회 가까스로 통과했는데 상처 많이 입었죠. 여기에다가 전화 폭로까지. 또 오늘 아침에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은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이 3천만 원을 줬다 이런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정말 최대의 위기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돌파할지 정말 주목이 됩니다. 대전시 선거구 증설 관련 육자 협의체가 어제 첫 구성이 됐네요. 누가 참여했나 봤더니만은 권선택, 이영규, 박범계 정치인들하고 초택, 육동일, 정현정 교수가 전문가 그룹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이창섭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충남대 체육학과 교수로도 있죠. 이사장이 충남대에다가 발전기금 2천만 원을 기탁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정학일 새누리당 대전시당 대변인이 충남대병원 감사로 임명됐다는 소식도 올라와 있습니다. 6.1선 경위 최근 어디 계시나 모르겠는데 6.1선 경위가 사진 잘 찍는 분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 퇴임 전까지 3,000명의 어르신들 대상으로 한 장수 사진을 찍어주는 목표를 달성했다. 이런 뉴스도 오늘 아침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상 플러스 뉴스 마치겠습니다.